선생님, 건강하려고 운동했는데 무릎 수술비만 200만 원이 나왔어요.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78세 김순옥 할머니가 병원에서 울먹이며 하신 말씀입니다. 평생 아프지 않았는데 운동 시작 석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죠. 저는 30년간 재활의학과에서 어르신들의 운동 부상만 전문으로 치료해온 김재원 의사입니다. 제가 직접 본 환자만 수천 명, 모두 잘못된 운동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일은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조금만 잘못 운동해도 바로 수백만 원 치료비가 나가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운동 실수들 때문에 부상 환자가 작년보다 2배나 늘었습니다. 오늘 이 잘못된 운동 습관들과 올바른 해결책을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앞으로 운동 부상 걱정은 끝입니다.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난주 제 진료실에 73세 박영호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무릎을 절뚝거리며 들어오시는데 표정이 몹시 어두우셨어요. 선생님, 건강하려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아파졌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자세히 들어보니 매일 아침 6시부터 1시간씩 빠르게 걸으며 운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진 것 같았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결국 걷기도 힘들어지셨다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 무릎 연골에 손상이 생겨 있었습니다. 어르신, 좋은 마음으로 운동하신 건 알겠지만 방법이 잘못되셨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본인은 매일 열심히 걸으면 건강해질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 때문에 오히려 병원을 찾게 되는 어르신들이 한 달에 수십 명씩 오세요. 대부분 몸에 좋다고 하니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얼마 전에는 68세 이순자 할머니가 오셨는데 텔레비전에서 본 운동을 따라 하다가 어깨를 다치셨더군요. 팔을 높이 들어 올리며 원을 그리는 동작을 매일 100번씩 하셨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똑같이 했는데 왜 나만 다쳤을까요? 라고 속상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회전근 계라는 어깨에 힘줄이 찢어져 있었거든요. 또 다른 분은 71세 최기철 할아버지인데 만보걸기에 푹 빠져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만보를 채우려고 하셨어요. 심지어 만보가 안 되면 집 안에서라도 제자리 걸음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목이 붓고 허리도 아파서 결국 제게 오셨습니다. 만보 걸으면 건강해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아픈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찰해보니 발목 인대가 늘어나고 허리 디스크에도 문제가 생겨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딱딱한 아스팔트 위를 걸으면서 관절에 계속 충격을 가했던 거죠.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는 65세 김철수 어르신이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셔서 매주 산에 오르셨는데 점점 더 높고 험한 산에 도전하려고 하셨어요. 어느 날 가파른 바위산을 오르다가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로서 정말 무서웠던 순간이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건강해지려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자신의 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작정 운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운동선수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운동법을 그대로 따라 했던 거죠. 사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특히 우리 같은 50대 이상 어르신들은 젊었을 때와 달리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관절도 약해져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운동이 약이 되려면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요. 마치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많이, 빨리, 세게 하는 운동보다는 꾸준히, 천천히, 안전하게 하는 운동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은 어떤 운동 습관들이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직접 본 사례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승파트는 잘못된 운동 습관 13가지만 작성해야 하는데 전 파트까지 다 써버렸습니다. 다시 승파트만 2300글자로 작성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잘못된 운동 습관들과 그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실수하시는 3가지 운동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리한 등산 문제입니다. 69세 정만수 어르신이 오셨는데 친구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다가 가슴이 답답해져서 응급실에 실려 오셨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평소에 운동을 거의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1200m가 넘는 급경사 산을 한 번에 오르려고 하신 거였습니다. 친구들이 괜찮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중간에 숨이 너무 차고 어지러워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무리한 등산은 정말 위험합니다. 고산지대나 급경사를 한 번에 오르는 등산은 심장과 무릎에 너무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급경사 구간을 무리하게 오르면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게 되면서 혈압이 급상승하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거든요. 해결 방법은 등산로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완만한 경사의 산책로나 둘레길을 선택하세요. 집 근처 공원의 언덕길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고요. 산에 오를 때도 중간중간 쉬어가며 천천히 운동해야 합니다. 10분 걷고 5분 쉬는 식으로 말이에요. 또한 등산 시 스틱을 사용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30% 정도 줄여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려요. 산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두 번째는 팔 근력 운동을 잘못하는 경우입니다. 70세 김옥분 할머니가 오셨는데 매일 아침 공원에서 팔을 무리하게 흔드는 운동을 하시다가 어깨를 다치셨어요. 텔레비전에서 팔 운동이 좋다고 해서 매일 100번씩 했는데 갑자기 어깨가 아파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팔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려서 크게 원을 그리는 동작을 빠르게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운동은 어깨 관절에 큰 부담을 주어 회전근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는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4개의 근육인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지거든요. 여기에 무리한 팔 운동을 하면 힘줄이 찢어질 수 있어요. 김옥분 할머니도 검사해 보니 회전근개가 부분적으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올바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팔을 가슴 높이까지만 들어 올리고 팔을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리는 동작을 추천합니다. 어깨보다 높이 올리면 안 돼요. 속도보다는 정확성을 중요시하며 운동을 천천히 해서 어깨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20번 정도만 천천히 하셔도 충분해요. 많이 하는 것보다 올바른 자세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는 하루 만보 걷기 목표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72세 박철민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스마트폰 앱을 보고 하루 만보 목표를 무리하게 채우려고 하셨어요. 만보를 채워야 건강해진다고 해서 매일 억지로라도 걸었어요. 비가 와도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했고 잠자기 전에 만보가 안 되면 밤늦게라도 나가서 걸었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하루 만보를 무리하게 채우려고 하는 것은 발과 허리에 지속적인 충격을 가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박철민 할아버지도 석 달 후에 발목이 붓고 허리가 아파서 제게 오셨거든요. 특히 딱딱한 아스팔트 위를 계속 걸으면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또 만보라는 숫자에 집착해서 밤늦게까지 걷다가 넘어질 위험도 있고요. 해결 방법은 만보 목표를 버리고 하루 20분 걷기를 목표로 설정하는 겁니다. 숫자보다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세요. 중간에 벤치에서 쉬는 시간을 가지며 걷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또한 쿠션감 있는 신발을 착용하여 발과 허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만보라는 숫자는 젊은 사람들 기준이니까
우리는 우리 몸에 맞게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라고요. 이 세 가지 운동법만 제대로 고쳐도 운동 부상의 절반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젊었을 때 할 수 있었던 운동을 지금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이에 맞는 운동,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운동법 외에도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또 다른 잘못된 운동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네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아침 운동 루틴의 위험성입니다. 67세 이영철 어르신이 오셨는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이었어요.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면 더 건강할 줄 알았는데 요즘 운동할 때마다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요 라고 하시더군요. 자세히 들어보니 잠에서 깨자마자 곧바로 밖으로 나가서 빠르게 걷기 시작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아침에 바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심장과 관절에 큰 부담을 줍니다. 아침에는 혈압이 높고 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체온이 떨어지고 근육이 굳어져 있거든요. 또 아침에는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압이 올라가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시작하지 말고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주세요. 그리고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어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다리를 가볍게 흔들어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운동을 시작하면 더 안전합니다. 이때가 우리 몸이 완전히 깨어나서 운동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거든요. 다섯 번째는 인터넷 영상 운동을 무작정 따라하는 문제입니다. 65세 조순이 할머니가 오셨는데 손녀가 알려준 인터넷 운동 영상을 보고 매일 따라 하시다가 무릎을 다치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쉬워 보여서 똑같이 했는데 왜 나만 아픈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영상에서는 빠르게 점프하며 스쿼트를 하는 동작이 나왔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 운동 영상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몸에 맞지 않는 동작을 반복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인터넷 영상이 젊은 사람 기준으로 제작되므로 어르신들이 따라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관절이 유연하고 근력도 좋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같은 동작을 해도 우리 몸에는 더 큰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해결 방법은 시니어 전용 운동 영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50대 이상을 위한 운동이라고 표시된 영상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자신에게 맞는 속도와 동작을 확인한 후 진행하셔야 해요. 운동 도중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몸의 신호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해서 끝까지 따라할 필요 없어요. 여섯 번째는 쪼그려 앉기 운동의 위험성입니다. 73세 김갑순 할머니가 오셨는데 텔레비전에서 본 스쿼트 운동을 매일 하셨다고 해요. 허벅지 근육을 키우려고 매일 50개씩 했는데 갑자기 무릎이 아파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자세를 확인해 보니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고 허리가 구부정한 상태로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고 계셨어요. 이런 쪼그려 앉기 운동을 하면서 무릎에 과도한 압박을 가하면 연골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자세로 반복하면 무릎 연골이 닳아서 나중에는 걷기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김갑순 할머니도 검사해 보니 무릎 연골에 염증이 생겨 있었거든요. 쪼그려 앉는 대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추천합니다. 의자 높이는 무릎 각도가 90도 정도가 되도록 조절하시고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여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팔의 힘으로 일어나지 말고 다리 근육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개수보다는 정확한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루에 10번만 정확하게 해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중독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서민호 어르신이 오셨는데
정말 특이한 경우였어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습관 때문에 과훈련 증후군에 걸리셨거든요.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몸이 망가질 것 같아서 아파도 억지로 운동했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감기에 걸려도 무릎이 아파도 비가 와도 매일 운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라도 운동을 빠지면 안 된다는 부담감에 계속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됩니다. 우리 몸은 운동을 한 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근육이 회복되고 더 강해지거든요. 쉬지 않고 계속 운동하면 근육이 회복될 시간이 없어서 오히려 약해질 수 있어요. 올바른 해결 방법은 운동 스케줄을 조절하는 겁니다. 하루 운동하고 하루 휴식하거나 3일 운동하고 이틀 휴식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운동하지 않는 날은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을 가지세요. 목욕이나 마사지를 받는 것도 좋고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휴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은 매일 하는 것보다 꾸준히 오래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7가지 잘못된 운동 습관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운동은 좋은 것이지만 방법이 잘못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건강한 운동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7가지 잘못된 운동 습관을 모두 살펴봤는데,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운동 습관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치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운동은 많이 하는 것보다 덜 다치고 오래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빠르고 강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운동법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75세 이정숙 할머니가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다른 환자분들과 달리 아픈 곳이 없으셨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신 거였어요. 선생님, 저는 10년째 매일 운동하는데도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비결을 물어보니 정말 간단했습니다. 아프면 쉬고 힘들면 줄이고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만 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정숙 할머니의 말씀이 바로 핵심입니다. 운동을 잘못하면 몸을 망치고 건강 수명이 줄어들 수 있지만 올바른 운동 습관을 통해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할 경우 장기적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은 또래 분들보다 훨씬 건강하시고 활기차셨거든요. 그렇다면 올바른 운동의 기준이 뭘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설명해 드려요. 운동은 내 몸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아프지 않게 만드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요. 젊었을 때는 몸을 단련하기 위해 운동했다면 이제는 몸을 지키기 위해 운동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어깨가 불편하면 어깨를 보호하는 운동을 선택해야 해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운동이 나에게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는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 10분 걸었다고 해서 내일 20분, 모레 30분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해요. 한 달 정도 같은 강도로 운동하다가 몸이 익숙해지면 그때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아픈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서 위험할 때는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무릎이 뻐근하다, 어깨가 당긴다, 허리가 묵직하다, 이런 신호가 오면 바로 멈추고 쉬어야 해요. 조금 아프지만 참고 하자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네 번째로는 운동 전후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꼭 하세요. 5분이라도 좋으니까 몸을 풀어주고 시작하고 끝난 후에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작은 습관이 부상을 예방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운동 일기를 써보시길 권해요. 오늘 뭘 했는지, 몸이 어땠는지, 아픈 곳은 없었는지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두세요. 그러면 자신에게 맞는 운동량과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72세 박순래 할머니는 운동 일기를 쓰기 시작한 후로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운동의 목표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가 목표였다면 이제는 더 오래, 더 안전하게, 더 편안하게가 목표가 되어야 해요. 마라톤 선수처럼 빨리 뛸 필요 없고 등반가처럼 높은 산을 오를 필요도 없어요. 그저 내일도, 모레도, 내년에도 계속 운동할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성공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운동을 의무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하고 싶다는 즐거움으로 접근하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걷거나 친구와 함께 운동하거나 예쁜 운동복을 입고 기분 좋게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66세 최영호 할아버지는 처음에 운동을 억지로 하셨어요. 그런데 손자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기 시작하면서 운동이 즐거워졌다고 하시더군요. 손자가 좋아하니까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마지막으로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오늘 비가 와서 운동을 못했다고 자책할 필요 없고 목표한 시간보다 적게 했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지 완벽함이 아니거든요. 하루 이틀 쉬었다고 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은 운동 습관을 바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안전하게 운동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게 운동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